로봇 재활 치료를 의뢰를 주셨을 때 환우분들이 어떤 이제 로봇 재활 치료에 생각을 가지시고 의뢰를 주셨을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미디어에 나오거나 아니면 기사에 나오는 그 로봇에 대한 것은 이런 아이언맨도 대표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자는 그 로봇 그 재활의 뭐 완전판은 아이언맨이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인공이 토니 블라크가 그 미사일 적들에게 맞은 미사일이 심장의 파편에 들어가서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슈트를 입으면 힘도 좋아지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슈트 착용 시에 힘, 뭐 속도, 체력, 에너지 투자가 확 증가되는 것을 영화에서 보여주는데요. 두 번째로 또 로봇으로 이제 이러한 뭐 떨어진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것도 있고 좋은 기능을 더 좋게 만드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군인들이 이런 로봇을 입으면서 더 기능이 좋아져서 좀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전쟁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입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이렇게 굉장히 멋지고 뭐 굉장히 더 능력치가 좋아지고 하는 것들로 저희 영화나 이런 거에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재활로봇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나도 할 수가 있는지 내가 해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이 로봇 의료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용어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2019년도에 나온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 서비스 로봇 안에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누게 됩니다. 재활 로봇, 그리고 수술 로봇, 보조 서비스 로봇이 되고 재활 로봇이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룰 로봇 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재활 로봇 안에도 굉장히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재활 치료 로봇으로 상지 저희 병원에서 지금 있는 건데 상지 재활 로봇 하는 인모션이라는 기기고요. 작년 10월 달에 들어온 그 하지 보행 로봇 모닝워크 사진입니다. 그 외에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빈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뇨기과 영역에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이걸로 하고 있다고 하시고 다른 외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술 로봇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조 서비스 로봇으로 뭐 물류 이송이나 이런 것들을 의료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이런 보조 서비스 로봇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정리하자면 의료 로봇, 의료 서비스 로봇이란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목적으로 서비스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의료 로봇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오늘 다룰 로봇은 이제 재활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재활 로봇 안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재활 치료 로봇, 재활 보조 로봇, 또 간병 로봇이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재활 치료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 로봇은 어떤 것일까? 너무 좀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인가? 지금 이제 뭐 막 만들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1990년대 이미 이제 일상생활 보조 로봇을 바탕으로 보조 로봇 연구 개발과 제품화가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재활 로봇을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적용을 하고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어서 현재 아래 그 이런 논문 인용 사이트, 논문 수를 보여주는 사이트에 보면은 2097년부터 쭉 점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효과가 있고 안정성이 보장된 치료입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분들, 우리 척수손상 환우분들, 뇌성마비, 파킨슨 환자분들 같이 마비나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재활치료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활치료 로봇의 종류는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매 해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다 달라지겠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몸의 어느 부위를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리고 재활 치료용이냐 아니면 일상생활 보조용이냐에 따라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놓고 뭐 GEO 이런 것도 있고, 이 GEO 시스템과 유사한 이제 모닝워크 말단 장치형이 저희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인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이제 휠체어형도 있고, 이제 있는 형태, 웨어러블한 형태로 있는 이러한 로봇도, 상하지 로봇도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이 상지 재활 치료 로봇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손 외골격형, 그리고 말단 장치형, 그리고 전체 상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외골격형은 영어로는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골격을 바깥에를 이렇게 둘러싸는 것으로, 여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무슨 장갑처럼 생겼죠. 그래서 일상생활 동작을 도움을 줄 수 있고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 여기 굉장히 여러 관절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둘러싸는 되게 복잡한 형태여서 이렇게 일상생활 때 할 수는 있지만 이 무게나 힘이 이렇게 단순한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에 반면 옆에 있는 이제 손 말단 장치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나 아니면 바닥에 고정을 하여서 쓰게 되는데 주로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치료에 굉장히 단점이 있고, 강한 힘이나 그리고 보조뿐만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렇게 밀었을 때 보조뿐만이 아니라 저항도 줄 수 있어서 치료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 마비가 심한 경우에도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상치형은 이 손 말단 장치형과 유사한데, 특징은 이제 이 경관절과 주관절도 같이 이렇게 커브가 가능해서 원위부, 근위부를 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저희 병원에 있는 인모션 같은 경우는 위와 같은 형태를 띄우고 이제 말단 장치형은 이렇게 손까지 훈련할 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지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도 금방 말씀드린 이제 외골격형 말단 장치형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굉장히 요 관절마다, 하지 관절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프를 사용해서 부착을 하고요. 이렇게 각각 관절들을 가이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을 이제 저항값을, 이렇게 임피던스를 측정을 하여서 이렇게 많이 좀 힘을 주신다 그러면 보조를 덜하고, 적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 보조를 많이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말단 장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이제 말단에만 지금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발판 아래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하여서 이 무릎이나 이제 고관절은 거의 이제 좀 자유스럽죠. 그래서 몸통을 이렇게 고정을 하여서 치료를 하고, 저희 병원에 있는 하지 보행 로봇도 이런 말단 장치형 로봇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위쪽에 시스템 보조 평형 평지 보행 치료라고 해서 로보틱하게 이렇게 저희가 하네스를 이동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재활 치료 로봇이 어떻게 이제 신경을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이것만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넣어봤습니다. 이제 이 로보틱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재활 치료의 신경 가속성을 크게 세 가지 치료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 프라이밍이라는 과정입니다.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서 신체나 뭐 감각, 저희 보통은 이제 물리치료 하실 때, 작업 치료 하실 때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써 있는 대로 뭐 운동 시각 형상화, 감각 자극법, 뭐 연부조직 가동 운동, 뭐 수동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외에 비침습적 전기 자극이나 자기장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 자극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강이라고 해서 감각 운동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를 증진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움직이시면 그거에 피드백을 줘서 움직이게 하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의 상태, 보행 상태, 상지 기능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서 보조를 더 주고 안 주고, 감각 피드백을 주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과제특이죠. 실제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바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실생활에 최적화하게 이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만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치료도 그렇듯이 세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환자분의 기능에 맞게,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Q&A에 제가 적어놓은 부분도 로봇 재활 치료만 해서 이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그림도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환자분이라고 생각하면 요즘에는 이제 신경 기계 의수라고 해서 저의 그 쌍둥이, 이제 디지털 쌍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능을, 신경 가소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움직임이나 힘 같은 거를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씩 기능은 떨어지시지만 이제 움직이는 거나 근전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여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기계가 근육이나 그 관절을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전기 자극이나 아니면 기계적 도움을 주게 되고, 이게 척수나 뇌로 가서 신경 가소성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치료 효과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 로봇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 및 뇌병증 환자분들, 그리고 우리 척수 손상인 환우분들,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이상운동 질환, 그리고 뇌성마비 환자분들이 있겠고요. 더 연구는 많이 여러 가지 질환에서 되고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이라던가 다른 질환에서도 이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 효과는 어땠나? 현재 보고된 바로는 이제 상지, 하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지 기능 호전, 여기 써 있는 푸글마이어, 아라트, 트리시티 인덱스, 잡슨 테일러 같은 기능 평가를 해왔을 때 이제 상지 재활치료 로봇을 한 환자분들에서 기능 호전이 있더라,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더불어 짚기 기능의 증가, 그리고 관절 각도, 손 감각 기능의 호전,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이나 우울증 척도도 호전이 되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점은 이제 수동적인 스트레칭 적용이 용이하고 이게 훨씬 그냥 기존의 고식적인 작업 치료보다 훨씬 높은 횟수로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업 치료 하실 때 이제 한 번 하시는데 50번 했다면 이 로봇 치료로는 200번, 많게는 손가락 움직임으로 900번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운동이 중요한 것이 손상 초기에 이제 수동적 운동 치료는 근육의 과항진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감각 훈련 수행이라던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이게 움직임을 촉진시켜서 근력을 좋게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능동적인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로봇 치료의 장점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화면으로 VR이나 그리고 뇌기계 인터페이스, 그리고 뇌자극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서 참여도도 높이고 치료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 보행 로봇입니다. 이 하지 보행 로봇은 크게 뇌졸중 환자분들에게 많이 이제 연구가 되었는데요. 척수손상 환자분들이랑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실종 물리치료에 비해서 보행 기능을 더 향상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고식적 치료와 로봇을 같이 한 분과 고식적 재활 치료만 한 분은 조금 이렇게 초기에는 이제 급성기에서는 이제 누군가는 차이가 저명하지 않고 둘 다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만성기, 급성기 모두 독립적인 보행에 도움을 주고, 특히 급성기 시기에
보행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일수록 그냥 보행 치료가 어려운 환자, 특히 재활 보행 로봇을 하면은 더 효과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단 장치형이나 외골격형 차이는 아직은 둘 다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척수 손상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그 치료 효과는 거의 동일한 보행 기능의 증가를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기능이 환자분들의 이러한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주고 보조를 좀 줄여야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많이 받으면 오히려 피로도는 줄지만 이제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요. 하지 그 척수 손상 환우분들은 꼭 이 하지 보행 재활 로봇을 치료를 할 때는 본인이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로봇을 설정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보행 로봇의 장점은 근력 저하가 심한 환자분들에게서도 치료 초기부터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안기 균형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치료사 선생님의 지시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로봇 치료를 이용하여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정상 부위 패턴을 반복 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역시 상지 로봇과 같이 VR이나 이런 비침실적 치료, 내기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참여도나 치료 효과를 더블링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보조 정도를 줄 수가 있고요. 치료뿐만이 아니라 로봇 탈 때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정확도, 그리고 얼마나 스무스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치료하시는 분들로 상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전후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감각도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건강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이나 이런 별표를 바로 이 주변에서 인식을 하는데, 이런 감각 인식이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은 이 전후로 비교를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활 로봇 적용 시 고려사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기 균형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상지든 하지든 안기 정도가 앉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몸통을 전반적으로 다 보조를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기 균형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치료사 선생님의 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저희 병원에 있는 그 모닝워크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 있는데, 안장이 이제 무게가 버틸 수 있는 몸무게가 135kg 정도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안장 부위가 닿았을 때 불편함이 좀 심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이제 인모션이라는 기계를 여기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분이신데 이렇게 한쪽 편마비가 있으셔서 이렇게 치료 선생님 도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금방 보시다시피 치료 선생님이 계속 치료하면서 피드백을 들어야 되고요. 몸통은 고정시키고 어깨는 이제 안정화시키면서 상지만 움직이면서 예쁜 모션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주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효율성이라던가 속도,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전후로 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볼 수 있고 치료에 모티베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치료하면서 같이 뇌 침습적, 비침습적 뇌자극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이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들어온 이제 하지 보행 로봇인 모닝워크입니다. 말단 장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말단을 고정하게 되어 있고 안장이 있고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탑승하실 때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뒤에서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와서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발을 바로 이렇게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안장이 생각보다 좀 작아서 좀 불편해 하셔야 좀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해라도 하셔서 저희가 적용해보고 소화 안장으로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흉부 지지대가 이렇게 세이프티 벨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큰 하네스를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단 발목만 이렇게 고정을 하여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훈련을 하는 영상인데 여기에서 보행 속도, 보폭 저희가 이렇게 조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속도는 이렇게 다 조절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지 보행,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무게 중심을 가게 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파란색으로. 그래서 꼭 그 환자분들께 이게 이렇게 무게를 주시는 게 좀 줄어들면은 계속 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해주셔야 이제 특히 척수 손상 환우분들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장에 지지하고 있는 부위도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최대한 지지를 안 하게 서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행 패턴은 그대로 예쁘게 반복적으로 유지하면서 본인의 이제 노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아 환자분들은 이렇게 귀여운 안장에다가도 할 수도 있고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활 로봇 치료가 나아갈 부분은 아직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과 효과성은 말씀드린 대로 확보가 되었지만 최적화된 프로토콜이 조금 더 개발이 되어야 되고 치료 시간, 초기 세팅가, 강도 증강, 적응증, 치료 효과를 보는 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최적화된 것들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보험 수가가 개발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이 국립재활원의 의료재활 로봇 보급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재활병원의 도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를 많이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열심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적인 이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Q&A 제가 좀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행 훈련 시 이제 하지 보행 로봇 훈련만 해도 될까요?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경 회복을 위해서 약물 치료, 수동적 문구령, 관절 운동, 등등의 치료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중에 하지 보행 로봇이나 상지 로봇 재활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에게서 하지 보행 재활 훈련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아니고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께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모든 환자분들께 적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떤 하지 보행 로봇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말단 장치형과 외골격형의 차이는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맞게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과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로봇 치료를 통해서 근력이 향상된 경우 그 치료를 중단해도 계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의사들도 이런 게 항상 궁금합니다. 단기 치료 효과랑 이제 장기 치료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그 뇌졸중 환자분들에게서는 이런 하지 기능 치료하고 6개월 동안 6개월 뒤에 평가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유지된다고 되어 있는 논문이 있었고요. 그 하지 기능을 이제 푸글마이어라는 툴로 평가를 했는데 효전이 되어 있다는 그런 그런 논문은 있었습니다. 아직은 1년이나 뭐 2년 뒤까지 효과가 있는지, 언제 효과가 사라지는지 6개월 이상에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로봇 치료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것도 있고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도 있고 하실 것 같아서 여기 그 전북대학교 병원 유튜브에 이걸 그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시간 강의 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 그 환우분들 이제 저희 기프티콘 배부가 아직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채팅 로그인 하셔서 이제 하시면 이렇게 답변 그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기 문자로 저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는 이제 그 시간에만 실시간 방송 시청하는 그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에만 되지만 문자는 뭐 오늘 중에 한번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셔서 저희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건강강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년에는 꼭 환우분들과 점심도 같이 하시고 대면 강의 그리고 진료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